여러분 그 4교시에서는 그 이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 중간중간에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2019년까지의 유형하고 2020년부터 작년부터 이제 유형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2021년 교재를 갖고 계시다면, 제 강의 자료의 일부 내용은, 작년에 이제 그 교재 가지고 이제 설명한 부분이라서 번호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때 좀 확인을 해서, 새로 추가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요번 주 내용은 제가 검토 결과 이제 번호만 좀 바뀌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 개발 환경 구축, 서버 개발 방법, 보안, API, 배치, 패키지, 이런 내용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참고를 이제 동일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에드모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강의 자료를 업로드를 이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나 특히 강의 자료는 에드모드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 클래스가 이제 한번 강의 자료를 업로드하는데 용량의 제한으로 인해서 에드모드는 이제 용량 제한이 좀 이제 제한이 좀 없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강의 자료는 에드모드 확인하시고 수업 공지사항은 이 클래스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 클래스를 하든 아니면 에드모드 포스트로 하든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하셔도 되고 문자로 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이제 하셔도 되고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하시면 되고 강의 자료가 아니라 이제 기출 문제는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comcbt.com 이 사이트를 이제 보시면 요 가장 최근에 있는 문제를 복원을 해놔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사의 문제는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복원하느냐 하면 실험 치러 이제 갔던 분들이 아니면 이제 이 사이트에 관련되신 분이 가서 이제 시험을 이제 문제를 복원을 하는 이런 형태로서 여기서 보면 그런 자료들이 이제 여기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2019년 거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뀐 유형 2020년 작년에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회가 연기가 돼서 1회 두 개를 통합해서 6월달에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3회, 4회. 그래서 사실은 4번 보는데 이렇게 3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또 따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걸 보면 아마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죠. 그래서 요게 이제 2020년 6월 6일. 그래서 CBT라는 게 컴퓨터 베이스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 채점을 하고 시험을 하는데 이제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요거는 이제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과목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제 했던 저 자료구조 과목이 여기 좀 녹아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또 알고리즘 문제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있었던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통신 이런 것들이 완전 없어진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관련된 과목에 녹아 들어갔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워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항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수강을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반드시 수강을 하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론적 배경하고 개발 언어 SQL 이런 게 이제 SQL 언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그 공부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반드시 좀 수강을 하기를 바라겠고, 이제 그 요거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는 과목에서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요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게 이제 뭐 IP 버전 6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 이제 있었어요. 2019년에. 데이터베이스 말고 데이터 통신이란 과목에서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 통신 과목, 데이터베이스는 살아있고요. 과목명이. 데이터 통신이란 과목이 없어지면서, 요러한 내용들은 그래도 이제 중요한 개념들은, 요 4과목에 좀 들어갔어요.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라는 분야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주소 체계는 우리가 이제 IP 버전 4에서 시작해서 버전 5가 없이 버전 6로 왔는데, 이게 이제 용량의 제한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64비트의 이제, 64비트인가요? 이게 버전 4에서 어쨌든 그 2배가 증가하면서 128비트의 주소 체계를 가지게 됐죠. 이 IP 버전 6가. 그래서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DHCP라는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IP 주소를 쓰는 경우 이제 쓰고 안 쓰는 경우 회수했다가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또 중간에 제안을 해서 쓰고 있고,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이제 다 IP 버전 6와 4를 다 호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이제 제안을 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 특징은 이제 인증 보안 128비트 주소 체계고요. 헤더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확장 기능이 있는데 64K바이트로 패킷 크기가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64K바이트가 아니고 128비트의 주소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3번이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C와 자와 파이썬 문제가 문법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실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드 문제를 좀 내고 있고, 필기에서는 이렇게 문법 있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데이터 타입, 연산자, 제어문 이제 3주차에 설명을 여러분들 이제 들을 수가 있을 텐데, 그때 가면 이제 변수의 유형, 그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연산자.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를 배우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문법을 한다 그러면 전형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 학생들이 많죠. 자바와 C나 파이썬 이런 것들 대부분 배웠을 거고, 자바스크립트도 좀 접해봤을 텐데, 문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랭귀지네, 랭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도 문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의 문법을 좀 영어로 보면 문장의 5형식.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이런 형식의 간접 목적어, 직접 이런 게 이제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나 C나 자바에서도 여러분들이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C나 자바, 파이썬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연산자. 연산자라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하기, 거듭 제곱 구하기, 기타 다양한 수학적 함수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비트에 대한 연산, 예를 들면 요 엔드 표시 있죠? 요거는 두 개의 비트가 1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꺽쇠는 뭐냐면, 꺽쇠라고 하는 건 같으면 0, 다르면 1. 0, 0이면 1, 1, 1도 1이고, 나머지 1, 0, 0, 1은 다, 그죠? 0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요거는 물음표는 0이면 1, 1이면 0. 그죠? 이게 물음표가 아니라 요거. 그래서 이런 건 없어요. 요거는 조건 연산자예요. 여러분 참이냐? 그러면 이제 하고, 아니냐? 아니면 이제 이렇게 물음표 있죠? 요거는 비트 연산자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조건 연산자. 조건문을 쓸 때 사용하는, 그죠?
그 조건문이라고 하는 게 if문. 우리가 제어문 중에서 아마도 그 다음 주에 반복문 사용하기 전에 if문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문법에서 처음 그 공부하는 이제 그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문법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어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if문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while, do while, 그 for문,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쭉 배워왔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객체지향적 방법에서도 메소드를 구현을 할 때 그 기본적인 문법과 그 다음에 그 제어문, if 반복, 스위치문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이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메소드에서 매개 변수 넘기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문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느 언어가 됐든지 간에 문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익숙해져야 돼요. 제어문 사용법, 반복문 사용법도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약간 좀 다르죠. C나 자바는 좀 비슷하긴 한데 파이썬은 좀 다르고, 그래서 그 뭐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좀 이제 다르고, 뭐 언어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뭐 비주얼 베이직도 좀 다르고, 뭐 하여튼 언어마다 좀 다르다라는 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언어라는 게 한국어, 영어도 다르고 중국어도 다르고 일본어도 다르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언어가 다르다는 건 뭐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신, TCP/IP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 이전에 사실은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OSI 7 레이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우리가 이제 OSI 7 레이어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위해서는 7개 계층이 다 필요하지 않고, 2개를 하나는 먹고, 뭐 3개를 하나는 먹고, 하나는 그냥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인터넷을 위해서. 뭐 복잡한 OSI 7에 다 쓸 필요가 없다. 인터넷에 쓰는 거는 정보 전달하고 정보의 기본적인 공유를 위한 거고, 이메일 보내는 거고, 뭐 파일 전달하는 거, 뭐 이런 정도다 보니까, 뭐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서 OSI 7 레이어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TCP/IP 레이어가, 이 전송 계층이 TCP고 네트워크 계층이 IP예요. 여기도 전송 계층은 이제 TCP고, 다 역할들은 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이메일 보낼 때 쓰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 접속할 때 쓰는 거, 파일 전송할 때 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프로토콜을 좀 알으셔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결합도와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의 모듈을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결합도와 응집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두 가지가 서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적절하게 결합도와 적합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 간에 의존하는, 응집도라는 건 안에서 정보 응리 있겠죠. 인포메이션 하이딩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결합도와 응집도를 좀 이제 설계할 때 결합도는 좀 약하게 가능한 한, 응집도는 강하게 해가지고 모듈의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야 좀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저희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합도가 여기 보면 64번에 보면 모듈 간의 결합도를 약하게 하게 되면 독립성이 향상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운영체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또 운영체제에서 보면 어떤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교착 상태라는 게 데드락, 이걸 이제 데드락이라 그러는데요.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서 봤더니 이게 재미있는 예제가 여기 있던데, 있죠? 요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체제에서 데드락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은행원 알고리즘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여기서는 은행가라고 했나요? 은행원이나 은행가나 뭐 동일한 말입니다. 뱅커스 알고리즘.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운영체제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뭐 그 컴퓨터가 갑자기 중지해 버리는 거 있죠. 윈도우가 운영체제가 뭐 아무런 뭐 이런 키 마우스도 안 먹고 이런 거를 우리가 교착 상태라 그래요. 안전 상태에 있다가 불안전 상태에 빠지는 거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뱅커스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게 안에서 뭐 은행이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은행원이 판단을 하는 거죠.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익스트라는 사람이 또 여기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죠?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가 러시아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네이버 티맵 이런 거 있죠, 경로.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처음 발견한 어떤 알고리즘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봤을 때 이제 이런 거죠. 은행에 100달러가 있어요. 100달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60달러, 40달러, 50달러가 필요하대요. 그렇게 하게 되면 150달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규착 상태에 빠졌어요. 다 빌릴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 이제 뭐 이 사람한테 뭐 그 20달러 먼저 빌려주고 30달러 빌려주고 신용도에 따라서 빌려주면 80달러를 썼죠. 100에서 80달러 빼면 20달러 남았잖아요. 그런 경우 이 사람은 이제 40달러 더 필요하고 10달러 더 필요하고 20달러 더 필요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사람한테 줄 거냐 이 사람한테 줄 거냐 판단해가지고 뭐이 사람한테 주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줘야 그래도 좀 10달러라도 남는 거잖아요.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갚을 때까지 기다려요. 자원이죠. 자원을 기다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40달러를 다 갚으면 뭐 이 사람한테 주든지 이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20달러 남고 이 사람이 갚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람한테 주고 뭐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 은행원처럼 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운영체제에 적용하는 게 여기서 나오겠던 이제 뱅커스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이제 교착을 회피하는 거죠. 그죠? 어떤 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게 되면 60불, 그 다음에 뭐 50불 줘버리면 벌써 110불이 넘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서비스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책을 쓰는 게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다익스트라 그 양반이 좀 그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다양한 그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다익스트라가 만든 아이디어가 그래도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게 좀 이제 증명이 됐고 입증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60 이것도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이제 19년까지 있다가 이제 20년이 되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중간에. 그래서 운영체제 과목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하드웨어 위에 커널, 그 다음에 쉘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뭐 그 응용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이제 운영체제 위에 응용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 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조개 껍데기 뭐 이런 뜻이에요. 뭐 미국의 유명한 정유 회사도 이제 요 쉘인데 그 운영체제에서의 그 커널 위에 뭐 주로 하는 일들이 프로세스 기억 장치 그다음에 출력 관리 이런 걸 수행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하드웨어 바로 위에 부팅 시 상주되는 프로그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쉘 프로그램도 C 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콘 쉘도 있고 그렇죠? 쉘 프로그래밍도 이제 그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좀 운영체제를 다루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교착 상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교착 상태에 그 빠지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닌 것은 선점은 아닙니다. 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주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상호 배제 그 자원에 대해서 자원 점유 대기 서큘러로 대기하는데 이런 세 가지의 상황에서 자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운영 체제를 그 여러분들이 좀 그 아마도 지금 듣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1학기 때 있는지 2학기 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체제 과목에서 배웠으면 아마 이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실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게 이제 그 데이터 통신에 대해 해당되는 문제예요. OSI. ISO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걸 뒤집어 거꾸로
OSI 7 레이어가 핵심입니다. OSI 7 레이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 7개가 여기 있죠.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거 밑에서부터 외우시든지 뭐 저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속이에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 컴퓨터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얘나 둘 다 그 7개의 계층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가 딱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ISO라는 국가 그 전 세계 표준을 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인터넷 통신은 4개 계층, 아까 TCP/IP 위에 응용 계층, 물리 계층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이 다 있어요. 응용 계층에서는 여러분들 쓰는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각각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능에 대한 문제가 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 인터넷의 TCP 계층인데,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전송 계층에 해당되는 거예요. 트랜스미션. 그 TCP라는 게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인데, 이거 트랜스포테이션 계층, 트랜스미션,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7가지 계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표현 계층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7가지 계층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측이 있고 수신하는 측이 있겠죠. 그 송신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고 수신하는 측에서는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서로 이제 다 데이터를 보내고자 하는 측, 받는다라는 얘기는 받는 측에서도 보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좀 대칭적인 거죠. 보내는 사람이 받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보내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할 때 보면 말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를 하는 송신과 수신, 둘 다가 가능한 그게 통신이라는 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둘 다 이런 계층에서 보낼 때의 방법과 받을 때의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를 두 개의 시스템마다 다 구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용 계층에서 해야 되는 역할, 표현 계층에서 해야 되는 역할, 세션, 그 다음에 전송,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제 이렇게 TCP/IP를 하나 묶고, 그다음에 요거를 물리 계층으로 하나 묶고, 요거를 요 3개를 응용 계층으로 하나 묶었어요. 그래서 4개가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은 다 있어요. 세션 계층에 해야 될 일이 다 있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다가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IP 버전 6에서는 브로드캐스트가 없어요. 이게 이제 멀티캐스트에도 흡수가 되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그러니까 방송, 그렇죠? 인터넷 방송, 요즘은 다 멀티캐스트 방법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맥 주소,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러로 바꿔준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어드레스. 이걸 DARP 또는 ARP 두 가지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는데요. RARP죠. DARP가 아니라 리버스. 그러니까 이제 그 IP 주소를 맥 주소로, 맥 주소를 IP 주소로 이렇게 서로 그 IP 주소가 왔을 때 미디엄 액세스라는 게 이제 자원을 액세스하기 위한 맥 주소라는 게 있어요. IP 주소가 있고 맥 주소가 또 있어요. 미디엄이라는 게 매체를 물리 계층 위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그 자원을 잡기 위해서 맥 어드레스로 바꿔야 되잖아요. IP 주소로. 또 맥 어드레스로 온 거를 IP 주소로 또 바꿔줘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개 어드레스 레졸루션, 그 다음에 리버스 어드레스 레졸루션.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두 가지가 다 구현이 돼 있어야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도 마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비슷한 문제나 아니면 다른 유형의 문제 또는 그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좀 보고 그 이제 뭐 각각에 대해서 해당되는 이제 그 예상 문제 은행도 있고요. 각각의 그 설명이 끝난 다음에 기출 문제 따라잡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올해 나온 책에서는 기출 문제는 별도의 여러분 책을 구매하셨으면
별도의 책으로 이제 이렇게 기출문제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출문제집. 그쵸? 정보처리 기사 기출문제집. 여기가 이제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문제를 또 기출문제를 따로 묶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온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래도 정리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별책으로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있죠? 저기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두 번째 있는 요 책 있죠? 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 먼저 번에 이제 제일 두꺼운 거,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2학기 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학기 때. 그러니까 책을 버리지 마시고 전자계산기 총론 2학기 때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요 교재로 할 거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해 있다가 하고, 우선은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요 책을 좀 공부하다가 이거를 이제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틈틈이 기출문제하고 이런 걸 좀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외울 거 좀 정리해서 외우고.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